안녕하세요. 나랑나랑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기차도 귀했지만 또 버스도 귀했던 것 같아요. 버스기. 네. 근데 버스도 보면 직행버스가 있고, 완행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행버스는 목적지로 바로 가는데, 완행은 여기 들렀다가 경유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이제 직행버스를 넘어서서 급행버스, 고속, 그죠? 고속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가끔 이게 비유 같습니다만 인생에서도 급행으로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직행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완행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가끔은 빠꾸, 퇴행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일전에 대담에서 퇴행이 좀 자유로워야 건강해진다. 퇴행의 중요한 걸로 꿈도 있고 또 아이하고 어린 시절에 키우면서 노는 것도 있고 사람이 퇴행이 좀 자유로워야 즐겁게 살 수 있다. 이 넥타이를 하고 오셔서도 퇴행의 즐거움도 맛보셨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 넥타이는 내가 여기 두고 가요. 네. 이게 찍는 날만 내가. 네네네. 10월 30일이 내 생일이라. 12월. 어. 12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서 이틀 만에 한 살 더 먹었어. 내년부터 왜 그 나이 계산을 만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젊어져. 그러네요. 어? 네. 이틀 가지고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네네. 거기 뒤로 가야 되는데 이 한 살 뒤로 갈지 2살 뒤로 갈지. 야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대행해서 또 네. 살아봐. 이 80 몇 살 때는 이런 거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새로 살라고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낙태해서 한 번 더 살아봐. 네. 그러면 이게 나이도 퇴행으로 하면 즐겁네요. 즐거운데 이걸 또 여쭤보고 싶네요. 요즘 워낙 천천히 가라, 여유 있게 살아라, 너무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옛날에 반작용처럼. 근데 이것에 대한 또한 반작용처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급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직행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인생에서 있을 법한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가 있다기보다는 네. 사회 전반이 네. 빨라지면 빨라진 게 맞아요. 네. 빨라지면 빨라진 게 맞다. 근데 이제 빨라지는데 내가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도를. 힘을 다 하고 따라가도 네. 따라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렇지.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을 내서 충전을 해가지고 네. 다시 뛰어라. 그런 뜻인 거지. 네. 그거는 접어두고 느슨하게 살아라. 여러분들 모르긴 해도 말이죠. 서울서 오래 사신 분들을 조용한 산골에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첫날은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보는 게 신기하잖아요. 도해지는 없던 건데 이게 또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이틀부터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 지루해.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 불편하다. 모기가 있어서 뭐 벌레가 있어서 뭐 또 세 번째 날은 차 타고 집 가버리. 저는 선생님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절에 살았잖아요. 한 일주일 있다 가겠다 하면서 아들하고 둘이 왔는데 아들이 하루 있더니 읍내에 오락실에 가버렸어요. PC방에 가버리고 아버지도 계속 텔레비전만 휴대폰으로 이거 보고 유튜브 보다가 그러려면 왜 절에 왔냐 이거죠. 근데 참 지루하고 심심한 데서 어떻게 사시냐고 저한테 묻고는 일주일 있겠다고 휴가 냈던 양반이 이틀 되니까 횡하니 아들하고 그게 이제 그 사회를 살아가는 습관이거든. 그게 도해지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그런 걸 견디기 어렵고 또 어머님도 모셔봤지만은 어머님 시골에서 열심히 혼자 재미 보고 뭐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말이지 막 채소도 가꾸고 아들도 고추도 주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 탈라면 어떨까 이제 이게 걱정이 돼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울 모시다 놓으면 말이지 하루는 이제
아들 생각해서 뭐 참 좋구나 이러고 나서는 이튿날은 보찜 사가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습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등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꼭 뭐 아들이 믿고 엄마가 믿고 이래서 가고 온다 그게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습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습관도 이게 일생 동안 내한테 붙은 습관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큰 축은 우리가 다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습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린 사회에서는 느린 습관으로, 속도 습관이 느리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빠른 속도로 속도 습관이 붙어 있는데 그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다만 그 습관대로 따라가다가 내가 힘에 부친다. 그럴 때는 잠시 떠나서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습관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똑같은 장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얻어지는데 네. 요새 그렇지 글로벌 하니까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내가 취득한 습관을 가지고 저쪽에 가서 살아보니까 충돌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네. 시골에 가면 시골법을 따르고. 그럼. 네. 그게 서바이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예를 들면 로마에 가서 뭐 한국이나 중국 풍속을 따라서 한다. 그거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지. 네. 서바이벌 할 요인은 못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핵심은 정말 가장 밑바탕 핵심은 서바이벌이라는 글자네요. 모든 사람의 행동이란지 습관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그런 행동, 말, 그러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생존이야말로 모든 것을 앞서는 선행하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생명이 없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야, 그러면 저는 선생님한테 오늘 그 말씀을 귀하게 배웁니다. 빠른 것이 맞다. 네. 그러나 느린 사회에서는 느린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회와 무관하게 마냥 느리게 가라. 이건 아니다. 그죠? 다만 그래서 휴가가 있군요. 잠시 쉬어봐라 하고 휴가가 있고 휴가 뒤에 재충전 해가지고 다시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직행, 어떨 때 완행, 어떨 때 퇴행, 어떨 때 급행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생존을 위해서 잘 따라가다가 이게 힘에 부칠 때는 완행, 빨리 가야 될 때는 급행 이렇게 유연하게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은 참 쉬워요. 유연하게. 그래 우리가 성현군자라고 생각하는 여러 선현우들도 그런 완행, 급행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해를 본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거는 순간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나나 이서원 선생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그걸 100분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실패. 그럼 실패를 할 때 그때 놓치지 말고 뜨거라. 이게 나한테 자각을 주면 왜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게 제일 그거하고 잘못한 걸 알고도 그걸 바로지 않는 게 더 지혜롭지 못하다. 그게 우리가 뜨거라 하는 경험을 하면은 그게 통찰로 이어져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체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것을 그 말이지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일단 관찰을 하고 그 뒤에는 그것을 성찰을 하면
그 뒤에 통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뜨거라 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관찰을 하고 아 이게 이래서 왔구나 성찰하게 되면 아 올 수밖에 없었구나 통찰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속도, 좀 더 나은 원리를 얻을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 말이야 쉽다는 이야기가 참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네네. 입만 벌리면 말인데. 네. 그래서 제가 절에 있을 때 스님이 나는 득도하면 그날 죽을 거야 그러셨어요. 말 안 한다고. 예, 그 뒤에 말한 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 쉽고 행동이 어렵긴 하지만 말이 존재하지 않으면 알미 없으면 또 행도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속도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씩 원리를 알아가면서 그걸 개념 잡는 게 또 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실천의 어려움도 간직하면서 나는 엉뚱하게 요새 이제 네. 할 일이 없이 생각이 네. 엉뚱하게 자꾸 생각나게. 그래요? 말이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 말이 많은 게 누굴까요? 이게 복잡한 생각이 네네네네. 엄마일까 선생님일까? 사람이지. 사람이시네. 네. 근데 이제 사람보다 조금 못하지만 말 많은 게 누구? 침팬치인가요? 응? 침팬치일까요? 원숭이일까요? 몰라, 그건 모르겠는데 뭐 침판지도 좋고 네. 원숭이도 좋고 소리 내는 소리 내는. 네. 새라든지 소리 내는. 네네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덕도하면 죽을 거라 하는 그런 식의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네. 그런데도 종족끼리 통하고 살거든. 네. 그래서 나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 네네. 말이라고는 소리라고는 한마디를 안 내도 자식 낳을 때 되면 자식 낳고 네.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이래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고. 예. 새든지 뭐든지 있겠죠. 내가 얘는 네네. 못 들겠는데 네네. 있다고요. 네. 이게 최고의 영물인 것 같아. 어허. 말 안 해도 통하니까. 아. 그 다음에 사람은 이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한 건데 말을 그렇게 하고 해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고 하니까 참 머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아.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도 이런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네.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 말대로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아, 오늘도 선생님께 또 유쾌한 시간. 저도 이렇게 선생님과 대담 나누는 걸 보면 결국 궁극적인 거는 생존에 있지 않을까. 생존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 말씀 중에 기왕이면 즐겁게 사는 게 좋은데, 기왕 살 거라면, 김재영 교수님 말씀처럼, 뭐, 나이도 A학점을 받아야 되지만, 사는 시간도 A학점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A학점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선생님과 제가 나누는 대담 보듯이, 저도 선생님 찾아뵙고, 선생님께 말씀 여쭈는 게 가장 즐거운 낙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이렇게 낙을 찾아서 선생님을 찾아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 지혜의 말씀 길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